네, 이번 영상에서는 4장 7절 주곡률과 주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곡률 정의를 먼저 보실 텐데, 이제 주곡률은 카파1과 카파2를 저희가 주곡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제 점P, 곡면 위에 한 점 P를 잡으면 그 점 P를 지나는 이제 모든 정칙 곡선이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도 지날 거고 이렇게도 지날 거고, 그런 모든 정칙 곡선에 대해서 이제 법곡률 카파 n을 다 하나하나 다 구해봐서 몽땅 그런 카파 n을 모은 다음에 그 카파 n 중에 가장 큰 최대값을 카파 1이라고 하고요. 그 모든 카파 n 중에 제일 작은 값을 카파 2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주곡률이라고 하겠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뭐 괜찮죠, 그죠? 그리고 이런 주곡률을 가질 때에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여기서 그림에 나온 정칙 곡선 알파를 지날 때 그때 이제 카파 n을 구해봤더니 그 카파 n이 다른 정칙 곡선에 대해서 구한 법곡률보다 만약에 가장 크다, 최대값이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알파라는 정칙 곡선을 잘 선택을 했고, 그 알파라는 정칙 곡선에 따라서 단위 접백타 t를 구할 때 바로 그 t가 주 방향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뭐 어렵진 않죠, 그죠? 근데 개념은 이렇고 정의는 이렇게 내리는데, 자, 그러면 어떨 때 카파 n이 최대가 될지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카파 n. 만약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곡면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P라는 점이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U를 구하면 U방향이죠. 그죠? 그리고 이 점 P를 지나는 알파라는 곡선을 이렇게 잡으면, 알파 이렇게 진행하는 곡선을 잡으면, 네, 접백타는 뭐 T가 되겠죠. N도 U와 만약에 겹치게 동일하게 이렇게 잡았다 한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점에서 구한 카파 n이 가장 크겠죠. 왜냐하면 같은 방향이니까. 지금 카파 n이라는 거는 T'의 U인데, T'은 알파의 곡률에다가 n에다 U 이렇게 됐는데, 결국 이 친구 내적은 카파의 n 크기, U 크기, 코사인 세타 그 사이 값인데, 지금 나란하니까 이게 1이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곡선 알파에, 요건 알파의 곡률, 점피에서 곡률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코사인이 1이 돼주고 이 친구들은 다 1이니까 결국 알파라는 곡선의 곡률이 가장 굽어지는, 가장 굽은 그런 곡선 알파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K1을 선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단위 법벡터장 n과 u를 평행하도록, 같은 방향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알파를 선택을 하되, 근데 그 알파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만약에 요렇게 선택해도 n이 알파랑 같게 만들 수 있거든요. 요런 알파1, 알파2 해도. 근데 요런 다양한 알파들 중에 가장 P점에서 가장 곡률이 큰 알파를 선택을 해주면, 그러면 K1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죠? 반면 요런 곡면을 생각해 보시죠. 아래로 이렇게 하면 이 친구들은 U가 여기인데 N은 1로 가겠죠. 어떤 이제 알파1을 여기서 이렇게 알파1을 선택해도 N은 아래쪽이고, 이렇게 알파2를 선택해도 어쨌건 N은 아래쪽일 겁니다. 네. 그럼 이제
180도니까 이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K2는 마이너스 카파 오브 알파 이렇게 될 텐데, 그죠?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것 중에 이제 알파1, 알파2 중에 가장 급하게, 어차피 알파의 곡률은 0보다 같거나 큰 양수니까, 이 친구는 0보다 같거나 큰 양수인데 음수를 붙였으니까 이 친구는 0보다 같거나 작겠죠, 전체적으로.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케이스와 비슷하게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곡선을 선택하는 거죠. 예, 그 전에 이제 U와 N이 완전 반대쪽이 되는 그런 곡선들 중에 가장 급격하게 굽는 곡선을 선택해서 이제 그 경로를 통해서 법곡률을 구하면 그게 바로 K2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카파1과 카파2를 구할 수 있는데 항상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위로 볼록한 이런 곡면인데 최대 여기서 카파1은 어떻게 구할 거냐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여기는 또 만약에 아래로 볼록한 곡면에서는 카파2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단순화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곡면에서는 카파1을 어떻게든 이런 U와 N을 평행하게 만들고 가장 급격하게 굽는 곡선을 하면은 카파1을 구할 수 있는데 카파2를 구하는 게 관건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는 이제 직관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카파2는 U와 N을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장 급격하게 굽는 곡선을 따라 법곡률 카파 N을 구하면 그게 바로 카파2가 될 텐데, 이제 카파1은 이제 어떻게 구할지 난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단순한 직관적인 경우를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단순화 되지는 않고 곡면이 또 이런 곡면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점은 안장점이라는 것도 있죠. 이쪽에 따라가면 아래로 볼록하고 다른 경로로 따라가면 또 위로 볼록한 경우도 있으니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순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곡률을 구할 때는 이제 모든 법곡률을 다 고려를 해봐서 그 중에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주곡률과 주방향을 일단 정의를 해보고 예제를 통해서 한번 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앞에서 4장 6절에서 예제 2번에 포물적 쌍곡면 그림 나와 있죠. 포물적 쌍곡면의 원점에서 법곡률을 이렇게 구해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법곡률에 주곡률,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그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때 주방향, 그 t, 그걸 구해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du와 dv의 값에 따라서 이 법곡률의 값이 최대 최소를 찾을 수가 있겠죠. du와 dv를 제곱한 걸 1로 이제 제한을 걸어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u가 변하는 양, v가 얼마만큼 변하느냐, 이 변량을 1로 제한한다는 거는 그냥 여기 원점에서 단위원, 그러니까 x 방향으로 변할 수 있는, y 방향으로 변할 수 있는 이 양이 이제 딱 단위원으로만 한정돼서 저 벡터의 방향을 고민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du는 이게 사실 단위원이니까 du는 코사인 세타라 둘 수 있고 dv는 사인 세타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x만큼 얼마나 변할 거냐, y만큼 얼마나 변량을 줄 거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제한을 걸어뒀기 때문에 법곡률 카파에는 분모는 1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리고 분자는 du 대신에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을 두면 요 괄호 안에는 코사인 2세타
2세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예, 이 코사인 2세타가 가장 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코사인이 1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2세타가 0이면, 즉 세타가 0인 거죠. 세타가 0인 경우에 이 복공률은 2가 되는 거고요. 2세타가 파이인 경우, 즉 세타가 2분의 파이면 여기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니까, 즉 카파인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게 예, 복공률의 최대값, 복공률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카파1이 되고 카파2가 되는데, 자,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세타가 0이잖아요. 그죠? 세타가 0이라는 거는, 자, U축으로부터, 예, 그러니까 평각을 세타라고 잡을 수 있으니까, 자, 카파1일 때는 여기 원점에서 복공률이잖아요. 원점에서 요 방향으로 변할 때, 예, 요 방향으로 변할 때 공률이 2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방향을 변하면 여기가 포물면이니까 요렇게 원점을 지나는 포물선을 따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구한 요 곡선, 요걸 알파1이라고 하면 알파1을 따라서 알파1은 xg 평면 위에 있는 곡선입니다. 알파1을 따라서 구한 복공률이 바로 가장 최대 K1이 되고, 자, 이번에는 세타가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그러니까 X축에서 2분의 파이만큼 돈 거는 예, 어떤 곡선일까요? 요 원점을 지나는 요 곡선이겠죠. 요 빨간 곡선. 예, 요 빨간 곡선을 알파2라고 하고, 알파2는 지금 YG 평면 위에 있는 곡선이고, 알파2를 따라 구한 복공률이 바로 2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겠죠. 여기 보면 이제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 방향이 알파2를 따라 구한 단위 법벡터장 N은 요 방향, 아래 방향인데, 네, 여기서 U 방향은 요 방향이잖아요. 그죠? 완전 U와 N이 완전 반대 방향이고,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는 거고, 그렇겠죠. 그래서 제일 최소값 적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